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면접 클리닉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모의면접 실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2명의 취업준비생들은 정말 제대로 된 면접의 경험은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주변에서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접은 너무나 황당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면접은 너무 두려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찬영군부터. 저는 이제 취업 관련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멘토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압박 면접 중에서 이제 사람을 약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많이 일부러 하신다고 일부러 하셔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곤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그런 반응을 보신다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과연 그 질문에 얼마나 현명하게 만약에 그 질문이 저를 소위 말하는 갈구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떡하죠? 오늘도 그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정민 양은 어떤 면접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 가는 길목에 신용카드랑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랑 지폐를 들고 면접 진행원한테 이렇게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신용카드랑 현금카드는 면접 진행원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흘리고 반응을 보려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도 정말 진행위원한테 갖다 줬고 현금까지 갖다 줬고 결국 끝까지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요. 면접장에서 다양한 일들 벌어지고 또 루머도 참 많죠. 자, 아무튼 압박 면접 이야기 나왔는데 압박 면접을 제일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뭘까요? 압박 면접에 따라 다른데 가령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압박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반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논리적인 그런 거겠지만 보통은 이제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세하게 파고들 때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어제 좀 일찍 자서 전화 못 받았어. 그럼 몇 시에 잤는데? 뭐 할 때 뭐 하다 잤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진짜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은 자꾸 거짓말을 둘러대고 뭐 하면서 나중에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버럭하게 되죠. 네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을 좀 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파고 들어오니까 이걸 자꾸 둘러대려고 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경험이나 그런 부분은 좀 진실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압박 면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됐을 땐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압박감을 느낄 이유가 좀 없어지거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친구가 작성한 이력서를 또 먼저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 이력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자소서 작성해줬죠?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두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한 학생은 자세하고 한 학생은 간단해요. 매번. 매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학생들은 보통 이제 너무 자세하게 준비해가지고 장황한 경향이 있고 간단한 학생은 정말 그냥 간단하구나. 사람이 간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딱 그렇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께서 좀 어떤 질문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자소서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는 면접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압박 면접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 꼬리물기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요즘 자기소개서에 우리 너무 오버해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정말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전 좀 자소서 보면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본인하고 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본격적으로 이제 이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생에게 두 전문가분이 질문 3개씩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민 양부터 면접 의자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될 시간인데 사실. 자, 자리해 주셨죠? 이시안 대표님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장황하게 길게 썼잖아요. 근데 딱 쓰고 나서 보니까 좀 학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난 이런 장점이 있다와 또 단점에 대한 얘기, 사실 이게 크게 드러나서 직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뭘 원한다 이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럼 지금 쓰신 게 이거니까. 근데 단점이 발이 넓어서 사회생활을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하지만 때로 이런 성격이 이제 문제다.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일이 개입돼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거 단점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단점 아니고 그런데 단점을 쓰라는데 단점 아니고 이런 거 썼단 말이죠. 그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대부분 장점으로 작용하잖아요. 대부분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을 쓰라는데 장점을 쓴 거니까 네. 그럼 현실적으로 면접에서 진짜 나의 단점은 뭐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진짜 저희 단점은 아침잠이 많아서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아침잠이 많은 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에 따박따박 나오기가 정말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제 자신을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주어진 업무가 있다면은 제 자신을 극복하면서까지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없고? 노력해 본 경험은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알바를 3개월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지각을 한 몇 번도 번이나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할 땐 한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점이 지금 나는 뭐 이걸 해서 저걸 했고, 그러니까 봉사를 했고, 뭐 인문학을 했으니까 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되게 표피적인 얘기 같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다 감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기 진짜 친구들이 얘기하는 나의 성격상의 장점은 뭐다? 이건 뭘까 있을까요?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는 장점은 친화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력이라고도 말을 많이 해줍니다. 친화력과 추진력이 같이 갈 수 있는 얘기예요? 추진력을 딱 할 때는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먼저 이렇게 가는 때도 많잖아요. 좀 일상적인 예를 들면은 뭐 먹을지 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얘기 뭐 이건 어때 이렇게 많은 리스트 중에 추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메뉴를 많이 고르고 그게 친화력과 추진력이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홍기찬 선생님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홍보 직무를 선택을 하셨는데 홍보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우연히 일하게 된 곳이 화장품 회사의 홍보팀 인턴 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홍보팀이라는 것이 이제 제품을 기획해서 뭐 만들고 그걸 이렇게 뭐 제품을 다 만든 상태에서 모두 완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홍보팀이 세상에 내놓고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업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제품을 먼저 소비자보다 먼저 그 제품을 접하고 직접 써보고 어느 게 장점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어떤 걸 살려서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좀 그 당시 그러면 업무 진행하실 때 황정민 씨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부분은 제품에 대한 성격이나 제품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보니까 편입 이력이 보이는데 네. 황정민 씨는 편입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편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제 제가 목표하는 학교에 처음에 입학하지 못한 것이 저를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게 제가 저를 극복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저를 극복하고자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자, 우리 황정민 양 나름대로 잘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두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이시안 대표님부터요. 네, 일단 뭐 그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특히 장단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왜냐하면 직무적인 것들을 설정할 때 나는 이런 직무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런 직무에서 내가 가장 어울리는 나의 그 가진 점이 무엇인가 이게 장점이거든요. 실제로 나의 장점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내가 정말 이런 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까지 생각한 어떤 장단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아쉬웠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점이라고 느꼈었던 그 시점에 이미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일부러 새벽 6시간 아르바이트도 해가지고 나를 시험해 본 적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게 돼서 그런 거지만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하면 네. 훨씬 더 좀 이 친구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홍기찬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광고를 좀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펼쳤어요. 근데 어떤 제품에 광고가 실리면 그건 마케팅 팀의 작품이고요.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가 실리면
그 홍보팀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화장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화장품 업계는 여러분들이 여성 잡지라든가 이런 그 미디어에 실리는 거 여긴 저널리즘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광고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특수하게 홍보해서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필드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민 학생이 만약에 그 컨셉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친구들 지금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홍보팀에 와 있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해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편입 이야기는 일단 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적으셨으면 지금 같은 대응은 좀 온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입을 대한민국에서 왜 하는지 4천만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학교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구직자들이 면접장에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때 뭐 저는 뭐 학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국 나의 도전이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좋지만 직무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나요? 저의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자소서 쓸 때 실제로 네. 그 단점 란에 이것조차 나의 장점으로 어필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나요? 실제 어때요? 그런 어디까지 저를 내놔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랑 좀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까발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힘들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우리 지켜보고 있었던 찬영고는 어떤가요? 실제로 진짜 면접을 진행하는 걸 봤는데 더 긴장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저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긴장이. 예.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또 우리 네. 이 찬영군의 면접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역시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면접 의상도 잘 갖춰 입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이시안 대표님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소서를 보면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때 네. 나는 대학생이 되면 어떤 대학생이 됐을 것 같다라고 꿈꿔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랑 제가 막상 하면서 거쳤던 대학 생활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생각했었던 대학 생활은 매우 평범하면서 이제 4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기업에서 알아서 데려가겠구나라는 그런 착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학생회 활동을 1학년부터 2학년 그리고 4학년에 거쳐서 계속 하다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사람은 이제 경험을 자기가 안 해본 분야의 경험에 이제 계속 도전할수록 자기의 그런 경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지금 느끼는 그럼 나의 회사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예. 30살 때, 35살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35살 때 저는 제가 지원한 분야가 이제 경영 지원 부분의 인사 부분인데 제가 35살 정도 되면 아마 직급으로 말하자면 대리 이상 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런 인사뿐만이 아닌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영업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해 그런 역량을 쌓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를 생각하는 거, 대학교 때에서 지금 다음을 생각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딱히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없네요. 그리고 뭐 좀 대학교 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좀 쓸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난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싶어,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휩쓸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크게 인생에서 좀 딱 이런 거 하나는 내가 성취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저희 이모부께서 어떤 그룹에서 이제 CEO로 계시는 거를 보고 막연하게 동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연한 동경이 이제 제가 크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국제학부에 입학한 목적도
그런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되어 이제 입학을 했던 거고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조사와 이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특정한 분야가 정해져야지만 제가 그런 구직 준비를 할 때 결정적인 그런 의사 선택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특정한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채 CEO가 되는 게 목표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한 4년을 지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정말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흔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람들을 알려면 그 사람들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면에서 봤을 때 경계선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면접관의 원안에는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홍기찬 컨설턴트의 질문 이어갑니다. 허찬영 씨는 전공이 이제 국제학부 속해서 있으니까 뭐 간단한 거 여쭤보죠. 최근에 찬영 씨가 봤던 국제면 기사 중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기사 있으면 저한테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볼래요? 제가 얼마 전에 국제면에서 봤던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전자 어닝 쇼크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족,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지금의 사태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허찬영 씨는 왜 취업하려고 하세요? 뭐 근원적인 이유는 이제 저의 꿈을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저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찬영 씨 꿈이 뭔데요? 저의 꿈은 인사 담당자입니다. 찬영 씨,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실제 면접 분위기도 낮고, 아무래도 또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좀 그런 긴장감이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는 저희로서는. 간략한 평을 해주시겠어요, 이시안 대표님부터? 뭐 평을 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네. 일단 준비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일선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회사를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설계해 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그 일이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경우를 봐도 내가 이 직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들이 딱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기사들이 안 와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홍기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영 학생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단체라기보다 돈 버는 집단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돈 벌 수 있는 전사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랑말랑하게 대답하시면 당연히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면 기사 물어봤는데도 그건 사실 경제면에 실린 기사고요. 그다음에 어닝쇼크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도 하다못해 뭐 원화 강세 정도는 이야기해야지 내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표명이 되는 거지, 뭐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어닝쇼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뭐 동네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팩트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거 본인이 꿈꾸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취업 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질문들. 그런데 뭐 제 꿈이 있지만 뭐 실제로는 지금 뭐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합니다. 그럼 꿈은 뭐냐, 또 뭐 인사 담당자다. 그럼 뭐 다시 뭐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정말 비전으로 삼고 있는 꿈이 꼭 취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선은 저의 경험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저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구직을 통해서 저는 뭘 얻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담백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다 비수같이 그래요. 가슴을 꽂히는 비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사실 현실적인 질문인 건데 네. 준비가 아직은 덜 되지 않았나. 네. 면접을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그렇고 조금 더 전투적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오늘 황정민 양부터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긴 하구나. 아직 기업에서 나를 보면은
정말 병아리로 볼 수 있겠구나. 조금 더 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 네. 찬영 군은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준비랑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전문가님들한테 평가받는 거랑 정말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더 멋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갈수록 더 유익해지고 있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의 참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달라질 것 같고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자, 모의 면접을 원하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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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 많이 들려주세요.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